네, 그러면 연소의 3요소는 가산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소의 4요소는 가산점 연까지 해서 사각형을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의 꼭지점이 하나라도 제거가 되거나 차단이 되면 더 이상의 삼각형은 안 되고요. 더 이상의 사각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화제와 그리고 연소와 그리고 또 소화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연물부터 나와 있습니다. 가연물에 대한 정의 읽어볼게요. 가연물이란 쉽게 불에 타는 물질로 산소와 반응 시 발열 반응을 하고 연소가 계속되는 물질을 얘기를 한다. 이때 불에 타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되기 쉬운 물질로 환원성이 큰 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산화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산화 반응이 보다 더 빠르게, 보다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질이다라는 말이고요. 환원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자체의 환원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원성이 높기 때문에 얘가 산화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탄소가 산화 반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산소하고 만나면서 결합되면서 CO2라고 하는 생성물을 만들겠죠. 그래서 탄소는 연소 시에 완전 연소를 한다면 이때 CO2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 입장은 일단 과정이 거쳐지게 되면서 산소하고 결합했으니까 무슨 반응했다? 산화 반응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반대에 이 상대방의 물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단 산소를 빼앗겼네요. 그래서 얘는 반응 시에 환원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산화와 환원은 무조건 같은 반응 안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은 가연물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 가연물은 C, 탄소가 되는 거고 여기서 산소 공급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산소가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얘가 산소 공급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산소니까요. 그럼 얘가 가연물이 되는 거죠. 이 가연물은 환원성이 굉장히 커야 되고요. 그리고 산소원은요, 당연히 산소니까요, 산화성이 큽니다. 산화성, 이렇게.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니까요. 그래서 명칭이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연물은 환원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로서 산화가 되는 거고요. 산소는요, 산소 공급원으로서 산화성이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환원 과정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우리 무슨 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산화재 혹은 환원재라고 이 물질 자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산화재는 상대방을 산화시켜 줄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탄소일까요? 산소일까요? 상대방을 산화시켜주는 산화재, 산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환원재는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하여금 환원을 시켜줄 수 있는 물질, 즉 가연물, 탄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원재는 환원성이 높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산화재는 산화성이 높은 물질을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해서 같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화제를 먹었다. 그러면 요 소화제 자체가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즉 먹은 내가 소화가 된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원제는요, 환원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환원시키니까 지는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가연물이 큰 물질의 특성입니다. 가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소가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라는 말이니까요, 위험해진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위험해질 수 있는 조건, 혹은 가연물의 구비 조건 똑같습니다. 자, 먼저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체크해주세요. 1번 별표입니다. 우리 활성화 에너지는 뭐였죠? 이전에 시간과 온도 곡선 봤습니다. 이때 우리가 산화 반응하면서 발열 반응하는 연소 과정은 무조건 이 물질의 반응계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클 때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생성물은 에너지가 더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의 에너지들이 방출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무스하게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해줘야지만, 즉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해줘야지만 연소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줘야 되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어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물질일수록 에너지를 조금만 넣어주면 연소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 그거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열 전도율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별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이 전달될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열에 대한 전달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었고요. 전대복이라고 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이때 열 매개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다라고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열 매개체가 고체인 상태들로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고체로 전달이 될 때 전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 전도율은요, 물질마다의 고유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의 고유 상수로서 열 전도율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쇠나 스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 똑같은 에너지에 열을 줬을 때 열 전도율은 어떤 게 더 크다고요? 쇠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스텐 같은 경우도 우리 냄비로 빡 사용을 하면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반대편 뚜껑 만져봐도 뜨거워요. 열이 굉장히 전달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열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나무 안으로 전부 다 열이 축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열 축적이 높아서 오히려 더 발화가 잘 된다, 연소가 잘 된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은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받으면 열 축적이 용이하여 빠르게 인화점이나 발화점에 이르게 된다. 우리 인화점은 외부에서 열원을 가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라고 했고요. 발화점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열원을 가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발화할 수 있는 최저 온도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에 빠르게 도달한대요. 왜요? 열 축적률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태우는 게 훨씬 더 쉽죠.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뭐보다? 쇠보다. 그렇게 해서 하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소와 친화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산화 반응은 더 원활하게 잘 일어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마찬가지로 훨씬 더 잘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무도요, 우리 통나무보다도 얘를 쪼갠 대패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스러기들이 비표면적이 크겠죠. 그래서 산소와 맞닿는 면이 많으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산화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적과 비표면적 나눠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표면적이 다릅니다 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인 요 표면적이 다른 거고, 비표면적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쪼갰을 때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산소와 맞닿을 수 있는 면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은 연소열과 발열량이 클수록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활성화 에너지 곡선에서도 연소열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해봤어요. 일단 여기가 연소열이고요.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했고, 총 방출될 수 있는 에너지는 방출열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소열이 여기, 그리고 총 발생될 수 있는, 방출될 수 있는 열은 이렇게. 그래서 방출 에너지 혹은 발열량 상관없겠죠. 이렇게 해서 연소열과 발열량에 대한 정의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소열이란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할 때, 완전 연소할 때 방출될 수 있는 열량을 의미하고요. 발열량이란 일정한 단위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1g이 혹은 1k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질에 산소와 반응하여 완전 연소할 때 방출되는 열량을 얘기합니다. 둘 다 연소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열량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방출될 수 있는 열이 크면 클수록 온도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큰 열 에너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 에너지를 전파, 활성화시켜서 연소 확산에 조금 더 용이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발열 반응을 한다. 발열 반응이 있어야지만 연소라고 했었죠. 얘는 그냥 필수 조건이고요. 그 다음 7번, 연쇄 반응을 수반하고 있어야지만 연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쇄 반응이란 물질이 연소를 할 때 불안정한 과도기적 물질, 이 과도기적 물질 라디칼로 연소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라디칼로 나뉘어지는데 이 라디칼이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연쇄 반응이라고 한다. 라디칼이 있으면 불꽃 연소를 한대요. 즉 연쇄 반응이 있으면 불꽃 연소를 한다.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건조도가 높다. 건조도가 높다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건조하다라는 말입니다. 수분 함유량이 어떻다? 낮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건조한 나무가 훨씬 더 잘 탈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함수율이 높은 물질은, 즉 수분 함유량이 높은 물질은요, 열 에너지를 받아도 연소를 위한 열 분해를 사용한다기보다도 이 수분을 증발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므로 연소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한쪽은 나무가 아주 촉촉한 그러한 나무라고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한쪽은 아주 건조한 나무다. 이때 열 에너지를 똑같이 가해줘도 지금 촉촉한 나무는요, 이 열 에너지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안에 있었던 수분을 증발하는 데 급급하다라는 말입니다. 반면 건조한 친구는요, 증발할 친구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수분 함유량이 낮으니까요. 얘는 바로 이제 점화 에너지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로서 가해지면서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위험해요? 그렇죠? 건조도가 높은 이 나무가 훨씬 더 위험하겠네요. 마지막 9번입니다. 탄화수소계의 분자 구조가 간단하다. 탄화수소계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수소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들을 무조건 탄화수소계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CH4, 메탄가스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판 가스 하나 체크해 줄게요. 프로판은 C가 3개 있으니까 양 사이드로 H 같이 체크를 해주면 H 총 몇 개로? 그쵸?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CH4 얘는 메탄, C3H8 얘는 프로판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얘를 우리가 열원을 가해가지고 분자를 쪼개줘야지만, 즉 분자의 재배열이 일어나야지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을 가했을 때 누구 거를 훨씬 더 쪼개기 쉽냐, 이 측면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누가 더 쉬워요? 그렇죠. 메탄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분자 구조를 변경시키는데 이 탄화수소계가 조금 더 간단할수록 용이하기 때문에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얘는 자연발화가 잘 될 수 있는 조건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틀린 상이한 부분은요, 건조도가 높다. 그리고 9번 탄화수소계의 분자 구조가 간단하다. 이러한 부분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이 개념들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